한 번 임플란트 하고 나면 얼마나 가나요? 임플란트의 수명은 정해진 바가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5년 생존율이 약 98%, 10년 생존율이 약 95%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의 안내를 잘 따르는 환자가 양질의 치료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후에 본인의 관리 수준, 정기적인 치과 검진 여부, 임플란트 치료 당시의 잇몸 상태에 따라 개인마다 또는 식립된 임플란트마다 수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차의 비유를 해보자면 주로 잘 포장된 도로를 다니고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적절한 관리가 있었을 때 자동차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반면에 비포장 도로와 같은 험로를 자주 다니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으며 필요한 관리를 적시에 받지 않았을 때 자동차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이 뭔가요? 상악동은 얼굴에 있는 부비동 중의 하나로 입술의 입꼬리 위, 코 옆, 눈 아래 부위의 뼛속에 있는 빈 공간입니다. 이 부위는 옆으로는 코와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윗니 치아의 뿌리와 닿아 있습니다. 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염, 축농증, 코감기가 있을 때 점막이 붓거나 염증이 찰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의 뿌리와 가깝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에도 상악동으로 염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치아의 뿌리가 위치한 상악동 아래쪽 뼈는 사람마다 두께가 다양하며 한 사람에게서도 좌우측의 두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뼈의 두께가 임플란트 식립에 부족한 경우 상악동 아래의 막을 들어 올리면서 뼈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를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합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상악동 거상술 뼈이식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도 하고 뼈이식만 진행한 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도 합니다. 잇몸이 약해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임플란트를 하기에 잇몸이 약하다는 것은 임플란트가 제자리에 위치하기에 뼈와 잇몸의 양과 질이 낮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광대가 발달된 사람, 턱이 앞으로 나온 사람, 얼굴이 둥글거나 긴 사람처럼 환자분들마다 얼굴 생김이 다르듯이 잇몸의 형태도 모두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타고난 잇몸 외에도 어떤 상태에서 발치를 했는가 또한 임플란트 시점의 잇몸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뼈가 부족한 경우 뼈이식으로 잇몸뼈를 보강해 줄 수 있으며 살이 부족한 경우 잇몸 이식술을 이용해 양질의 잇몸을 더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랑니 꼭 뽑아야 하나요? 사랑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랑니와 뽑아야 하는 사랑니가 있습니다. 잘 지낼 수 있는 사랑니는 바르게 나 있고 충치가 없으며 환자분께서 치아 관리를 잘 하셔서 깨끗하게 유지되는 사랑니입니다. 반면 뽑아야 하는 사랑니는 충치가 있거나 잇몸 염증을 유발하여 불편감을 주는 사랑니 또는 주변 치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랑니입니다. 그 외에 사랑니의 형태와 위치, 주변 신경과의 거리,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발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랑니 뽑고 음주랑 흡연 가능한가요? 사랑니를 발치한 직후에는 치아가 나간 자리의 잇몸뼈가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자리를 혈병이라 불리는 핏덩어리가 채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뼈와 살이 차게 됩니다. 발치 초기에 상처가 잘 아물기 위해서는 혈병이 안정적으로 잘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혈병이 자리 잡고 상처 부위에 새살이 돋아나는 처음 2주 정도는 음주와 흡연을 금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면 치료 위험하진 않은가요? 수면 치과 치료의 정식 명칭은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치과 치료입니다. 의식화 진정법은 요즘 위, 대장 내시경에 많이 쓰이는 수면 내시경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의식화 진정법은 전신 마취와 달리 환자 스스로 호흡이 가능하고 언어적 지시나 물리적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시술 전 환자분의 전신 상태, 수면 마취 경험에 대한 평가, 미국 마취과학회 ASA 분류, 말란파티 기도 분류 평가를 시행합니다. 시술 중에는 펄스 옥시메트리를 통해 호흡, 맥박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치료가 모두 끝난 후 또는 치료 중 약물에 대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 수면에서 깨는 약, 안티도트를 이용하여 정상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회복 후 안정 상태가 확인된 후 귀가하게 되며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는 것이 권장되고 차량 운전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치료 당일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수면 치료 6시간 전부터 금식하셔야 하며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도 금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처방된 약은 2시간 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금식 상태에서 당뇨약 복용 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당일 당뇨약 복용은 금합니다. 호흡, 맥박 확인을 위해 손톱에 네일 아트를 하셨다면 지워주셔야 합니다. 정맥로 확보를 위해 꽉 끼는 옷은 피해 주셔야 하며 팔 소매가 없거나 걷을 수 있는 옷이어야 합니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보호자 동반이 권장되며 차량 운전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